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운데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년이 현재 1 손들어 주세요. 절반이 넘으시네요. 예비고 1 손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약간 혼돈이라서 고교학점제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며칠 전에는 피리수첩인가? 거기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엉망이라고. 근데 실제로 좀 예상이 됐던 거고, 그 상대평가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평가가 아니라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고2하고 고3이 절대평가를 하면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보든지 옛날처럼 본고사를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때 교육청이랑 막 통화하면서 장학사분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진짜 절대평가냐 했었는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상대평가로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대혼란의, 요즘 애들 말로는 대혼란의 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보가 또 없으면 애들한테 막 괜히 뭐라고 하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첫째가 그 369 나와서 동아하고 2학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하고 학부모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둘째는 장자중 2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도 대혼란의 환장 파티인데 중2라서 막 이제 괜히 막 꾸물거리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동하고 다니는 애가.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일은 그 안 해도 되는 과목이었던 거고 또 늦게 시작하는 거고, 잘 모르니까 자꾸 막 뭐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뭐라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분이 또 와 계시니까 이따가 그분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요거랑 요거. 수능하고 내신만 잘 잡으면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내려면 우연히 시험 잘 봐서는 안 되고 진짜 애가 실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50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업계에 25년째, 26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글자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변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막 많이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잘 설명을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승재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티처스. 네, 저희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정승재 선생님이 처음에 애를 만나서 막 수업을 하던가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 얘기를 듣고 애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그게 이제 신입상담인데, 저랑 상담하면 절반 정도 애들은 눈물을 글썽거리고 나가거든요. 여태까지의 자기에 대한 후회, 앞으로 해야 될 기대, 뭐 이런 거. 어머님들 더 많이 우세요. 너무 이제 이게 그동안 그 애한테는 차마 뭐라고 하지 못했던 뭐라 그럴까, 막 그거 얘기를 제가 대신해 주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태도인데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 처음에 이제 이번에 신입생이 한 명, 제가 고1 수업을 2반을 들어가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15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잠깐만 틈이 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보통 애들은 이제 요 자세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 자세로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신입생이니까 어떻게 해? 잘 앉아.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다가 2-3번 가면 이제 좀 완성이 높아지죠. 똑바로 앉아, 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조금 애는 이제 원래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서도.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약간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2주 정도 지나서 슬슬 따라오면서 테스트 점수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3주 남은 상황이었는데 테스트 양이 늘어나잖아요. 숙제 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딱 안 나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첫날은 본인이 안 나오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늦게 잤어요. 그래서 거의 밤새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잤는데 너무 일어나기 힘든데 눈을 떠보니까 학원 갈 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주말인데. 근데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픈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엄마한테 아픈 것 같아, 아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아파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으니까 하면 약간 뜨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처음 결석이니까 그래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에 안 나왔으면 인강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숙제를 애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그 전날까지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 듣다가 말았어요, 인강을. 그럼 다음날 가니까 선생님이 약간 엄격하니까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학원을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학원 안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핵심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4주 만에. 학원을 어머니는 몰라요, 그런 거 안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직보날 연락이 왔어요. 직보날 연락이 와서 직보만 받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도, 어머님은 충분히 저희하고 공감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계속 다닐 거면 직보 오는 거 오케이 좋다. 들어오면 엄청 도움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직보만 받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 이미 애하고 연락이 늦게 된 상황이라서 직보 날 오후 2시쯤 어머니하고 연락이 됐어요. 직보는 1시에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애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녁 7시에 왔습니다. 애들 10시까지 하는데 저녁 7시에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문제 풀려놓고 원장실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띠띠띠띠 출결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그놈이 몰래 눌러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앉는 자세가 딱 이렇게 앉았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면 저는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거가 공부의 출발이자 끝이거든요. 근데 국어에서 그 기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마음을 먹고 나서 뭔가 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어머님들만이 아니고 애도 그 기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왜 그 기간이 걸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뭐 여기 이제 앞에 있으니까 간단히 드리고요. 저는 주로 잠실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잠실하고 강남의 접경 그 근처예요. 그래서 잠실 애들하고 강남 애들을 주로 가르쳤었는데 지금 구리에 들어와 보니까 구리에 그래도 컸던 국어학원이 이제 뭐 K 국어학원, G 국어학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다 사실은 저기가 출발점인 학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그 총 거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 시기를 같이 보냈던 그 지역입니다. 오늘 5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여기 이제 인원수만 대략 보시면 한 반에 지금 25명 언저리고요. 이거는 수능 등급 9등급으로 가면 한 반에 1등급은 1명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이 지역 학교 또는 이 지역 근처의 외고들도 3등급 받는데 반에서 1등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든 잘하는 애는 있으니까 전교 1등은 1등급이에요. 근데 전교 한 3등 정도까지 내려가면 2등급, 3등급 막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여기 이제 결코 이렇게 반별로 다 이렇게 일괄되게 뭐 반에서 3명이 3등까지가 2등급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 동두천 외고도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1등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1등급이 쉬운 건 아니고요. 전체가 이제 200명이라고 전교생을 봤을 때 1등급은 8명까지 나머지 인원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구리 지역에 많고요. 구리역은 몇 명이죠? 160명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신입생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뭐 통폐합 된다는 것이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구리 여중은 아마 결정이 됐죠. 구리 여중은 제가 결정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구리 여고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분산되겠죠. 다른 학교들로.
근데 그 지역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요만큼의 학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저쪽 지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좀 단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난리인데 그 지역의 고교학점제를 해결하려면 그 지역 학교를 공동으로 묶으면 돼요. 그러면 잘 해결이 돼서 사실은 그저께 제가 그 시청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간담회가 있어서 건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5등급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애들이 이제 5등급이죠. 내신이 10%니까 반에서 2, 3등까지, 그러니까 1등급, 이제 8, 9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됩니다. 전교에서는 20등까지 1등급이고 68등까지가 2등급이 되는데요. 보통 그냥 단순 무식하게 딱 잘라서 인서울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9등급 상황에서는 요 정도 내신이면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인서울 한다 이러고요. 인서울 좀 안 좋은 학교라도 그 정도 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요 5등급제가 되면 이제 1등급 안에 들어야죠. 1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 한다 이랬는데 애들이 이미 첫 번째 시험에서 올해 망한 애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근데 얘네가 리셋 증후군이 좀 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아졌다 올해? 자퇴생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퇴생이 굉장히 많아져서 현재까지가 통계가 작년 전체 자퇴 인원의 2배 정도 됩니다. 자퇴생이 굉장히 많아졌고, 검정고시 봐서 이거 교육제도 수능 바뀌기 전에 빨리 검정고시 통과해서 그 전 수능을 보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퇴생이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에 어제 그제 시험 본 거라서 아직 실물을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애들한테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주간 논수령 1번, 3번, 4번 이렇게 365 어제 그제 시험 본 겁니다. 논수령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희곡의 구성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요? 방백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남자는 소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꿔볼까요? 이랬는데 이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라. 이제 요거는 난이도가 좀 어때 보이세요? 맞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100% 대비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수십 번 써봤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쓸 수 있는 문제들이고 뭐 논수령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가 교과서가 바뀐 거 아시죠? 완전히 다 처음이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교과서예요. 어렵게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내용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냈습니다. 369. 동화고는 쉬웠습니다. 결론은 쉬웠는데 조금 이렇게 결은 약간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A의 예시로, A 맞나요? B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B의 예시가 자동차를 뒤집어서 전시해 놓은 예술의 전복성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익숙한 서사 구조를 재배열했다. 그러면 전복성이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냈는데 이제 딴 영역에서 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 문제랑 요 문제가 결이 똑같은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나서 감성적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1번 보시면 한 청년이 친구와 싸운 뒤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감정을 추스르잖아요. 감성적이다. 한 가족이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도로를 따라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달리고 있다. 감성적인가요? 자, 3번입니다. 아빠와 딸이 등굣길의 자동차 안에서 어제 학교의 일을 자연스럽게 돌아보며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감성적인가요? 모르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 거는 자동차 안에서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눈다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건 한 가족이 렌터카를 빌려서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해수욕장에 갔어. 막 아빠 이러면서 놀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원래 고등부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해라서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중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도 대환장 파티입니다. 틀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갖고 오면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막 많습니다. 근데 원래 고등부는 이렇게 안 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까 같은 문제가 원래 동아고 문제라고 착각하실까봐 동아고 2학년 거를 준비했습니다. 동아고는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기억부터 시옷까지 해서 맞는 걸 다 고르는 건데 다들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셨으니까 하나만 한번 읽어볼게요. 향가는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보세요.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로 지어진 서사시로서 19채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산회가라고도 한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저희가 별별 수를 다 쓰는데 애들이 뭘 열심히 하라고 이제 선생님들 캐릭터 스티커를 갖다가 막 교재에 저는 이제 깜찍이 박은규인데요. 막 별별 이런 거를 다 붙여주고 막 하는데 요게 있으면은 방학 도전에서 10포인트를 더 받아요.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자, 디귿이 맞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이걸 좀 고르기도 어려워요. 틀렸다 손 한번 들어. 자, 왜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깜찍이 박은규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찍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게 서사시가 아니고 서정시예요. 나머지 다 맞아요. 한 글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울 때 애들은 막 산회가 외우고 19채, 4구채, 8구채 외우고 시기도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미음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면 고려가요인데 민간에 있다가 궁중음화로 갔는데 고려의 패관들이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이거를 실었다. 맞는 건데 패관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패관문학이라고 다른 산문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여기 이제 문제들 중에 이건 좀 쉬운 편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1920년대 감상적 이거 맞는지 틀린지 찾아야 되는데요. 20년, 21년, 25년, 20년 미쳤죠? 애들이 어디까지 외웠을까요? 1900년부터 1970년대까지 다 외워야 돼요. 이거 풀려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내냐? 동아고를 다른 고등학교처럼 내면 다 90점 이상 다 받아요. 그래서 급간이 2점, 3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간고사 때 그렇게 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분명히 애들 떨어뜨려야 돼서 이런 문제를 떨어뜨리는 용어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지금 동아고에서 이번 나온 것 중에 윗글을 적절하게 이해한 거 보기에서 모두 고르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옳게 고치시오 7점짜리 서술형. 이거가 맞는지 틀린지 다 고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근데 애들 시험 보는 거 4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OMR도 써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고를 보내시려면 저기가 좀 이렇게 애가 약간 파고드는 스타일이면 괜찮고요. 그거 아니고 약간 머리는 좋은데 느슨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잘 안 맞아요. 동아고 내신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반짝반짝한 애들은 가서 내신을 완전히 망치니까 1학년 2학기 때 벌써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퇴까지는 아니고 자퇴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동아고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나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도농고를 왜 넣냐면 도농고가 원래 잘하는 학교인가요? 그거 인터넷에 막 이런 거 봤는데 남양주의 고등학교 순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맨 끝머리에서 두 번째인가 도농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도농고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원이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죠? 300명 넘게 막 늘어나고 있고 다산 애들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늘어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걸 출제하는 자원이 더 검토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잘 낼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그리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의 명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걔네를 변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거꾸로 인원이 줄어들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도농고가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뭘로 어렵게 만들고 있냐 하면 어휘책을 따로 줍니다. 어휘집을 그걸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약한 거. 근데 그게 약한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국어 문제를 학교 선생님 수준에서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능은 교수님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어렵게 내지만 정밀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 이의제기가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뭐냐면 왜 어휘나 문법을 자꾸 어렵게 내냐 하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건데 문학이나 비문학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상징적 의미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아니 이거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낸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문법을 방학 때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농고는 이제 이것도 고3 수준의 시인데 뭐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태고는 아직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태고 이번에 문제인데 거의 학원을 따라오면 거의 90점, 95점 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태고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학 비문학에 어느 쪽을 초점을 둬야 되냐를 알려드리면 여기 이게 이제 정답률인데요.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보면 요거 빼고 요 한 해 빼고는 문학과 비문학 중에 어느 게 더 쉬웠나요? 문학이 쉬웠습니다. 비문학이 대학을 결정한다 계속 이랬죠. 그러면 비문학 위주로 1학년 때부터 공부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 문학은 누구나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틀리면 누구나 잘 보는 걸 못 보게 되는 거고 비문학을 틀리면 다 못 보는 걸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문학을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초반까지가 다 문학으로 깔려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국어 선생님은 뭐 전공이죠? 국어 전공이죠. 그러니까 물론 독서 교수법 같은 것도 하는데 문학 위주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문법 위주로. 그래서 그걸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좀 일단 하고 가끔은 이렇게 문학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교 시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를 쌓아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 용어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개념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출하는 그 개념어들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학년 때 좀 준비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내신 할 때는 이제 세부적인 거 암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내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동아고는 1학기 중간고사는 쉬웠고요. 기본 독해력 높은 애들이 잘 봤습니다. 암기만 잘하면 서술형 반밖에 못 맞았고요. 암기에다가 순발력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나머지 문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점층법 아시죠? 다 아는 건데요. 애들이 점층법을 다 틀렸어요, 이때. 뭐냐면 이 시는 점층법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 시에 쓰인 표현법 중에 그 점층법을 물어본 건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다 우리가 참고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동아고는 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고는 시보다는 문법하고 기본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여기 양보면 아시겠지만 문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문법이. 그 다음에 요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동아고는 시는 누구나 다 대비를 하니까 잘하는데 산문에서 많이 틀려요, 애들이. 요 두 개가 핵심이고 여기서는 어려운 게 요게 산문이고요, 수필이고요. 요게 문법입니다. 요 두 개가 역시 갈랐어요, 등급을. 369입니다. 369 1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뭘 봤어야 되냐? 학교 필기를 제대로 안 봤으면 한두 문제 차이가 나요, 다른 애들하고. 그래서 369는 학교 필기가 중요합니다.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연습은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살짝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학원에서 100% 다 대비한 문제들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교과서 외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슬슬 369의 색깔이 나옵니다. 요게 369의 색깔이에요. 25년 수능 특강 몇 학년이 보는 거죠? 고3이 보는 겁니다. 이 올해 거 화법과 작문 4강에서 그냥 냈어요, 문제를. 근데 여기랑 관련 있는 걸 좀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는
이쪽이 고1 문제가 60%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은 교과서를 오랫동안 써온 거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369 지나가실 학부모님들은 여기가 이제 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 교과서 외쪽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창고는 요 인근 학교인데요. 지금 인창고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간고사 안 봅니다. 국어. 그리고 싹 몰아가지고 기말고사에 봐요. 못하는 애들이 죄송해요. 조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말고사 때 다 하려고 하면 못해요. 중간고사 다른 애들 이제 그 다른 학교들 국어시험 대비할 때 요만큼 해놓고 기말고사 때 요만큼 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의문 변동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가 문법인데 이거가 한 달 만에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야 됩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수태고 역시 쉬웠습니다. 학원 거 잘 따라오면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수태고는 원래 외부 지문 많이 내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전까지는 여기가 90%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안 써요. 그냥 프린트만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태고하고 인창고는 전교 1등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1등,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전부 다 저희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희가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외고는 올해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결과가 괜찮고요. 여기 어려웠어요. 중간고사는 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못 봤는데 학교 애들이 혹시 어머님들 이거 뭔지 아시죠? 긍정형 문제 20개. 그러니까 부정형 문제는 틀린 거 한 개만 찾으면 저희가 맞는 거는 맞는 건데 틀린 거가 어디가 틀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부정형 문제는 틀린 거 한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긍정형 문제는 4개를 찾아야 돼요. 틀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맞는 거를 딱 보고 다른 것도 맞을 수 있으니까 5개 다 확인해야 되는데 틀린 걸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긍정형 문제가. 근데 그게 몇 문제예요? 20문제.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처음 딱 가가지고 안 그래도 기숙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딱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모의고사는 보통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들어가고요. 기말고사는 조금 더 쉬워서 긍정형 문제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조금 뭐 이쪽이 낯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봐서 이번에도 이제 동두천 외고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농거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농거를 섣불리 지원을 하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서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수태고나 이런 데는 오히려 쉽게 나오는데 이게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그냥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예요. 최상위권 문제는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쉬운 데서는 이게 잘 하다 보면 얻어 걸려서 전교 1등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100점이 뜰 수도 있는 거고 95점이 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버리면 90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걸 거의 확실시 되는 건데 쉬운 학교를 가면 좀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도농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말고사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건 2학년 거는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1학년 거는 이쪽이 좀 약하잖아요. 2학년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엄청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확 느는데 어느 정도를 요구하냐면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래요. 3학년 정도, 3학년이 완성된 수준의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은 어떤 작품이든지 딱딱 보면 이거 이런 거 이러고 주제 파악 다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가 고1 1학기 때부터 고2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 보시면 작품 많죠. 근데 어머님들도 국어 공부하셨잖아요. 옛날에 이 작품 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관동별곡이나 삼위인곡 이런 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제가 25년 동안 가르치면서 보면 옛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어떤 사람들 뭐 옛날에는 말이야 이게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공부하고 학원 그런 거 안 보냈어 이제 이러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농고 2학년은 뭐 이런 상태고요. 자, 인창고 2학년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학년은 다 쉽지 않고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수준이라는 것은 동아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상위 20, 30명 딱 있고 나머지 조금 밑에 친구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평준화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신을 어떤 식으로 정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예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비르소메듀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원 중에 한 200개까지는 안 되고 한 150개 학원 정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자료를. 이 지역에는 안 팔고 싶은데 이게 오픈이 돼 있어서 뭐 살려면 아마 살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쓰는 학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거를 대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애들 자습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빈칸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술형 쓸 때 이거 그대로 안 쓰면 좀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수 있도록 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문제 쭉 하고, 직보 때 주관식 서술형 문제 쭉 다, 이거 여기 11번까지인데 보통 한 단원에 최소 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 싹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OX 문제, 객관식 문제 이렇게 구색이 딱 갖춰져서 교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내신 대비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재가 기본 교재고 기출 문제집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2권 정도 보통 나가고요. 교재로 따지면은 이 동네에서는 압도적일 겁니다. 다른 학원 교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쓴 교재인데, 여기 이제 기본 교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요 안에 이제 빈칸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교재를 보세요. 다른 학원을 국어만이 아니고 이게 준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다 저희는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교재 연구부터 연구 수업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는 건데, 어디 가면 페이지가 막 가다가 1페이지, 2페이지 다시 나오고, 문제집 복사해서 아직도 그런 학원이 있어요. 문제집 복사해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시중 문제집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학원이고요. 고3을 동네에서 못 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 놓고는 선생님들 다 수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3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려면 애들도 바보가 아닌데 인강을 다 듣잖아요. 전국의 1타 강사들 수업을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다니죠. 근데 고3 애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주변 학원은 잘 모르는데, 고3 수업은 외부 선생님이 출강을 하신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는 콘텐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2 내신은 어느 학원이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츠는 좀 부족한 경우일 수 있고, 영어 수학도 가시면 교재를 보자 그러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목차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의 구성이 약간 산만하거나 중구난방하거나 커리큘럼이 없으면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고, 목차가 잘 구성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학원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애들한테 좀 더 공부를 시킬 목적이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학원 프린트, 학교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필기 제거해서 다뤄주고요. 학교 프린트 필기는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최종 프린트는 손정리해서 주시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한 거 싹 모아가지고 다 써머리를 다 한 거예요. 잘라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기말 제발 1등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문제라는 게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의 태도가 애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 애들한테 계속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자세나 이런 측면으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신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교사형 교과서 앞에 빈칸 뚫린 거 보셨고요. 빈칸, 서술형, OX 하고요.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요. 학교 프린트 3단계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계속 오잖아요, 저희 학원에. 이유가 뭔지는 방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 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애들이 멀었으니까요. 목차 보시란 말씀 아까 드렸는데, 목차 보셔요.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목차를. 아, 목차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목차를 읽어보시면 아, 뭘 가르치겠구나라는 걸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교 다닐 때 국어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어머님들은 조금 특이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특이한 거고요. 이런 거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판단법을 따로 가르치거나 혹은 사실적 상황 파악만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학원 커리큘럼에서는 조금 독특한 겁니다. 저희 학원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특히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을 둔 어머님들이면 이 학원은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목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목차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냐면 2025년 3월, 2025년 6월 이렇게 돼요. 과학, 인문, 물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분석이 돼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주제를 찾는 것도 질문이나 답 형식으로 된 걸 따로 고르고 요약 형식으로 된 걸 따로 골라서 문제를 배치해 놨다는 뜻이죠. 실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학원의 메인 교재고요. 내신 안 하는 기간은 이런 교재들로 수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1년을 3단계로 나눠서 고3 겨울방학 1학기 2학기, 고1, 고2 겨울방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 구조고요. 1학년 때 놓친 거를 2학년 때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되어 있긴 하지만 요때 요거를 놓쳤으면 요걸 다시 들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걸 놓쳤으면 요걸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애들 좀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시키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학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본관 시간표는 이렇게 어머님들 프린트로 제가 다 드렸고요. 방학 기간에는 사실 이동해서 수업도 가능하고 본관에서 수택관으로 이동해서 수업도 가능하고요. 스카이반이라는 반들이 있거든요. 스카이반. 여기 여기도 이제 스카이반이라는 반이 있는데 주로 이제 1, 2등급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거 제한을 엄격하게 두진 않기 때문에 우리 애가 발전 가능성은 높고 머리는 내가 볼 때 1, 2등급인데 현재는 3등급 정도다.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아니면 옮기면 되죠. 물론 이제 교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고3은 좀 아니에요. 고3은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 갈 애들이 거의 확정적인 애들이 꽤 있어서 서울대 연고대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1등급 애들만 좀 모여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명진 부장님은 이렇게 이제 머리가 멋지신 부장님이시고요. 주로 재수생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학교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총괄하고 계시고요. 구담영 과장님은 아까 필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필기 쓰신 분이고 아주 저기 예쁘게 생기셨죠. 자, 중계동에서 주로 활동하셨고요. 목동에도 계셨습니다. 인창고, 구리여고, 다산고 전문을 하고 계십니다. 김주미 주임님은 중등부 총괄하고 계시고요. 아주 저기 애들한테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재환 선생님은 현재 수택관 담당하고 계시고요. 인강도 좀 많이 찍으시고 현재는 구리고나 구리여고 등 담당하고 계시는데 약술논술도 이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약술논술이 생겨서 조금 성적이 어중간한 친구들 인서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문의는 데스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조성원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송파구에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굉장히 큰 국어학원입니다. 1,500명 정도 다녀요 애들이. 여기 고등부 대표 강사로 있으신 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현재 동두천 외고하고 수태고 토평고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트 선생님들이 저희가 없고요. 다 전임이고 그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학원은 불만을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런 불만도 있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 엄청 잘하는데 막상 가보면은 애들이 오래 안 다니고 금방 그만두고 그런 학원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8년째 여기서 한 번도 내리막이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뼈를 묻으실 분들입니다. 저 혼자 생각했는데 뼈를 묻고 애들하고 같이 갈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실장님도 나오시죠. 네. 자,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상 애들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희 교재 뒤에 보면 다 적혀 있고요.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도록 아이들하고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오늘 이제 1부는 끝났고요. 2부 때 이제 연사님 오시는데 끝나고 간담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각 강의실에 계시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상담하시고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작할까요? 좀 잠깐 화장실 가신 분들이 계셔서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3? 많으세요. 오. 중3 엄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요. 고1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고1. 네. 고1까지는 밝아요. 앉으세요.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오전에 설명회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우리 원장님하고는 인연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데 쪽에서 어머니들 많이 오신다 그래서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입시를 여는 첫걸음 고교 선택에서 대입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 고1까지 계시니까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주말에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대답 안 하실 거죠? 힘드시죠? 아이들의 고통은 알 것 같아요? 그죠? 6시 와가지고 10시까지 그리고 독서실에 1시까지 힘들잖아요. 그죠? 어머니들도 뒤에 앉아 계시면 완전 허리도 아프실 거예요 아마. 깍지 한번 껴보세요. 깍지. 자, 앞으로 한번 쭉 밀어보세요. 존말로 할 때 따라 하세요. 자, 쭉 미시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왼쪽 오른쪽 한번 다 돌려보시고요. 자, 됐습니까? 이제 갈게요. 자, 어머니 오시면 시작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자,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크게 하면 어머님들하고 같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힘차게 인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터지게 한번 치겠습니다. 한 400명이 모인 것처럼 칠게요. 박수 소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2학기 성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환호성 지르면 2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됐어요. 성적 올라간다면 그냥 그저 좋아가지고 걱정이 많으시죠. 자, 기말까지 다 끝나는데 성적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1학년 어머니들은 뒷목 잡죠. 그죠? 중학교 때까지는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엄마들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를 흐뭇한 눈으로 봐요. 그죠? 내가 얘를 어떻게 낳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얘가요? 갈수록 지 아빠를 닮아가요.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성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저께 오후에 재수생이 한 명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려서 썼던 거예요. 의대 때문에 빵꾸 날 거 계산하고 6광탈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 괴롭죠. 그리고 정시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수를 하는데 올해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입시를 몰라요. 공부만 할 줄 알지.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방향을 잡아서 보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자꾸 물어보겠죠.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것이고, 이제 입시의 전면에 딱 들어선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1번 타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3 아이들 상담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필이면 이때 나가지고.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필이면 이때 나가지고. 그죠? 엄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입시가 복잡할까요? 여쭤볼게요. 고3 엄마들 6월 달에 상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입시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입시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성적이 복잡합니다. 네. 입시는 간단해요. 성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원칙은 뭐냐면 아무리 입시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상위 10%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입시에 대한 기본부터 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 로직을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원들 설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얘기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제 빠르게 갈게요. 제 이름은 임성영이고요. 저는 맥입시 컨설팅의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썼던 책이에요. 근데 책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내용을 넣어놨냐면 6명의 합격생의 생기부를 있는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개인정보만 빼내고.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전형 책을 보면은 생기부의 내용 중에서 세특에 좋은 것만 셀렉션해서 넣어놔요. 그러니까 모든 세특에 다 좋은 걸로 알아. 그런데 안 좋은 내용도 봐야 되겠죠.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봉진부터 해서 전부 다 넣어놨어요. 하나도 안 빼고 행특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 이런 아이들이 의대를 갔고 이런 아이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이런 아이들이 역사학과를 가는구나 라고 해서 경희대하고 시립대까지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에 3.2예요. 걔가 3.2짜리인데 3.2면 경희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갔으니까 얘기하지. 분당 순회과입니다. 여기 외고나 특목고는 싹 뺐어요. 일반고 아이들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인원수를 이렇게 합격생을 넣어놓은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합격생을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한테는 뭔가 하나 정도는 얻어갈 게 있겠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적지는 않죠? 왜 대답을 안 하죠? 아, 저거요? 죄송해요. 자, 오늘 제가 꼴랑 딱 3개 넣어놨는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3 어머님들은 얘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도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성적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얘는 고1하고 중3하고 똑같이 치러야 되는 입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2, 고3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고2, 고3 있다. 많으시네요. 고3 엄마 손 들어보세요. 고3. 아이고, 그래 안 보이시는데. 제 눈이 나빠요. 자, 우리 고3 어머니들 3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손 한번 얹으세요. 거봐, 시키는 대로 잘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그렇죠? 육모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자, 가볼까요? 대입의 기본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뼈대를 이해를 해야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제 말의 속도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자,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신이 나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수시 원서를 쓸 때 교과 가지고 쓰나요? 수능 가지고 쓰나요?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교과 가지고 쓸까요? 수능 가지고 쓸까요? 교과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수능에 지금 2분 나왔어요? 좀 늘어날 거예요.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정시는 이게 모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다? 각각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나쁘면 대학 가는데 불편한 것이지 못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only one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one of them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수시 원서는 교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잡는다? 수능을 갖고 잡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준비 안 해. 요지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처음 들으셔서 제가 뭔 소리 하지?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네요.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어요. 이 2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괴롭죠. 지금 시험이 끝나고 벌써 바로바로 숙제가 나오죠. 다음 주에 고3 아이들 만나보니까 5개가 수행평가가 밀려있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애는 하고 안 하고 싶은 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특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개고생이겠냐고. 5개를 다음 주에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보고서 하나가 20장짜리가 나왔어요. 저걸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보통 한 장 내지 두 장이거든. 근데 20장을 쓰려면 야 이거 석사 논문이니? 제가 그랬어요. 애가 감당을 못합니다. 자 갑니다. 이 교과 전형은요.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교과 100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자고. 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전부터 해서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3 오면서 고2 아이들에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뭐냐면 내신을 믿을 수가 없어. 5등급제로 가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등급이 지금 현재 1등급이 이전에 1.9등급이란 말이에요. 2등급이 34%니까 이게 3.6 1등급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2등급 맞으면 좋아해 싫어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등급에 걸려있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게 3.5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경기대입니다. 자, 어머니도 경기대 보낼 마음 있어요? 그거 봐, 대답 안 하잖아. 그죠? 중3 엄마들은 중앙대 정도까지 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고1 되면 갑자기 중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건대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는 우유를 바꿔 먹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우유 먹였어요? 아이고, 아이신타인. 초등학교 때는 서울우유, 중학교 때는 연세우유, 고등학교 올라가면 건국우유. 어우, 너무 잘 알아요. 여기까지밖에 모를 거예요. 고2 가면 뭐 먹여요? 고2, 고3 가면? 잘 모르죠? 저지방우유 먹여요. 저지방 뭐예요? 저지방. 고3 가면 뭐 먹여요? 3.4 먹여요. 3년제도 좋다, 4년제도 좋다. 뭐 아예요. 이거 순서대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교과는 교과 100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저가 대부분 들어가요. 그런데 최저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내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류를 집어넣기 시작한 지가 무릇 3년이 넘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동국대부터 집어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어디 들어가? 고대 들어가. 그 다음에 경희대 들어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사범대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시립대도 집어넣었어. 2학년부터 20%로 늘어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대 들어가. 그 다음에 동국대 들어가. 그럼 이게 뭐예요? 교과인데 서류니까 종합처럼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4등급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쓸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최저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대학도 알아. 얘들은 최저로 어차피 못 맞춘다는 걸. 그러니까 뭘로 걸어? 면접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에도 교과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이걸 몰라요, 잘.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죠? 4등급 넘어가면 갈 수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여기 수도권 내에서 보면 저쪽에 성결대, 안양대, 대진대 다 처음 들으시죠? 걱정 마세요. 곧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자, 자 예를 와볼까요? 지금은 이게 웃잖아요. 자, 종합에 오면 서류의 면접이 따라오는 건 알아. 최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에다 최저를 걸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대가 고2부터 걸기 시작하고 있고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서울대 직윤이 있고 연대 있고 고대 있고 한양대 추천 전형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아, 상위권 대학은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능을 계속 물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 내신을 못 믿으니까 수능 최저를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약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마저 못 믿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 미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수능을 알 수 없는 시험이 돼버린 거죠. 너무 쉬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뭘 집어넣어? 정시에도 학생부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시에도. 이미 고대 들어갔고 서울대 들어갔고 고2부터 연대가 들어가요. 50점이 들어갑니다. 1000점 만점에. 그럼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계산 안 되죠? 많아. 50점이야. 근데 40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10점 가지고 내신 갖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 나오는 게 7점, 안 나오는 진로 선택이 3점 해서 10점을 연대가 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 중대하고 동대가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은 어머나 정신대도 뭐가 들어가? 서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경계는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3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순서를 정해줄게요. 1번 타자, 내신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내신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거 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답니다. 내신은 문신보다 무섭대요. 문신이에요, 문신. 안 지워진다 이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내신이 1번.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백업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학생부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수능이 가면서 마지막 방점은 뭐가 찍어요? 면접이에요, 면접. 면접이라고. 그럼 면접은 얘만 있냐? 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 줄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남학생들은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하지 않나요? 몇 마디 안 돼. 밥 줘, 돈 줘. 끝이야. 아니에요? 얘들은 뭘 물어보면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 한 개도 없어, 이 새끼. 그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누구로 변하냐면 국정원 요원이 됩니다. 잘 몰라. 얘를 알 수가 없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 판만 놓고 봐도 입시는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신과 학생부와 수능과 면접까지 네 개를 다 해야 되나요? 네,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지금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집에서 평소 때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애 얘기를 뭉개지 좀 마시고. 밥 먹으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러지. 그러지 말고 리액션을 크게 줘야 돼. 어머,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자, 넘어가요. 재밌어요? 이걸 우리 집사람이 좀 봐야 되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꽂혀 있지 말라. 이건 어떻게 된다? 네 개의 요소는 이게 복합적 요인이다. 그러면 수시해야 돼요, 정시해야 돼요? 이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왜? 수시와 정시는 붙어 있습니다. 시험 쌍둥이에요. 시험 쌍둥이. 넘어갑니다. 자, 도대체 몇 명 정도 뽑는지는 알고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어차피 입시는 숫자니까. 여기를 보자고요. 이게 고3 거고 요거를 보자고요. 고등학교 2학년 건데 어차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니까. 한 해 몇 명 뽑냐면 34만 명 뽑아요. 그러면 수능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몇 명이냐면 작년이 52만 명이에요. 재작년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모의고사가 지원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N수생이 극대화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극대화돼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고3 학부모님들 상향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써야 돼요, 올해는. 자, 여기서 알아둘 게 뭐다? 수시가 27만 명이고 아이들 내신 나쁘면 뭐라 그래요? 밥 먹다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 사나인 정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만 명밖에 안 돼. 너무 적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다시 뜯어보자고요. 권역별로 갑니다. 권역별로.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이거 못 찾아 어딨나.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가라고, 이해를. 그리고 잘 쳐다도 안 보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수도권이 8만 8천 명이고 얘가 18만 명이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 이쪽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죠? 여기는 8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정시를 보니까 자, 아까 7만 명 가까이 됐잖아요. 여기 2만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결론, 수도권은 수시 2월이 정시로 넘어온다고 보자고요. 몇 프로 정도 넘어와요? 7%에서 9% 정도 넘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내신에 대한 가치가 큽니다. 이게 작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 공부의 순서를 잡아야 되냐면 수능이 기반이 된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능이 기반이 되지 않은 내신 관리는 내신으로 끝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택의 폭이 좁아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능의 폭이 넓은 아이들은요. 교과 안 쓰면 잘못됐나요?
아니죠? 작년에 4.2짜리가 저희 서과기 갔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잘못됐나요? 재작년에 4.2짜리가 의대 갔습니다. 잘못됐나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걔 정시로 갔어요. 휴몽과입니다. 걔는 1학년 때 딱 만났어요. 내신 4.2예요. 답이 없네. 저 학종 어떻게 해요? 하지 마. 논술 어떻게 해요? 너 수리논술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정시로 가.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냥 정시로 달린 거예요. 걔는. 교과 안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100분위는 98 나오는 애예요. 100분위 98이면 뒤로 자빠지 감이 아직 없으시죠? 몇 개 안 틀려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머나 이게 수시고 이게 정시야. 수시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국이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 다 갈 거예요? 아니죠. 자, 수도권 15개 중에 6개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밖에 못 가. 이중합격에도 하나 버리고 하나밖에 등록 못 하잖아요. 어차피 하나 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에 여기는 58%에 41%예요. 여기에 수시 2월이 넘어온다고 보자고. 그러면 절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5개 대학은. 어머님들은 여기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막 지금부터 우리는 성결대가 목표야 이런 엄마 있어요? 어디나 모른다며. 안양에 있어, 안양에. 네? 네. 또 집에 가서 지도 찾아보려고. 절반이에요, 절반.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2학년 바뀌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2학년이 바뀌는 거면 우리한테는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자, 가볼까요? 시립대학교가 정성평가를 20% 늘린대요. 뭐에? 교과에. 그 다음에 성대가 졸업생도 포함해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는 추천서를 줄 때 성대나 이런 데는 재수생 안 줘요. 그런데 여긴 재수생 준대. 그러면 재수한 아이들 좋겠는데 우와, 우린 좋아할 일이 없죠. 우린 재수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대 글로벌은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어요. 여기가 최저가 몇이냐면 1개 3이야. 자, 1개 3은 어려워 쉬워? 뒤로 자빠져도 걸려요 이거는. 그런데 얘를 못 맞춥니다 애들이. 왜냐면 못 맞추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맞춘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2합 6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강화시킨다. 그러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는 입결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수능 강자가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능 센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대학은.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중대가 수능 최저를 걸었어요. 어디에? 종합에. 종합에 수능 최저를 걸었어요. 전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걸었습니다. 3합 6이에요. 3합이 뭔지는 아시죠? 네. 4개 중에 3개예요. 제가 광주가 설명이 하는데 입시를 모르는 엄마가 앞에 앉았어요. 3합 6 했더니 나 3합 좋아요 6.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한양대학교에 서류형이 있네요. 얘를 축소한대. 얘는 뭐가 없다? 최저가 없다. 그런데 추천형을 확대한대요. 얘가 몇이다? 3합 7이다. 그러니까 결론 여기를 뜯어보면 수능이 강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중에서 내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목숨 걸고 수능이 안 되면 학종으로 가지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겸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은 넘어갈게요. 여기 동국대학교가 10% 정성평가를 도입합니다. 언제부터? 고2부터. 그런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다군이야, 다군. 정시에 다군.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로 나눠서 뽑아요. 그런데 가군에 있던 아이들을 사범대를 다군으로 다 옮겨왔어요. 그리고 다군에 있던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걸 다시 옮겼어. 가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군에 있던 게 옮겨오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게 학생부를 집어넣으니까 아니 선생님 하겠다는 아이들은 애 인성도 보고 두루두루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군을 안 쓰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엄마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여기 주로 무슨 대학이다? 사범대하고 자유전공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앙대요. 중앙대 출석을 10% 넣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도 넣고 있는데 논술에 출석을 왜 넣어요? 2학기 넘어가면 원서를 쓰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출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조퇴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땡땡 치고 집에 가는 놈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한 녀석이 조퇴를 많이 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조퇴를 많이 하니?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자는데 허리 아파서 집에 가서 자려고 조퇴한대요. 와, 나 별놈 다 봤어요. 이거는 성실성의 지표이기 때문에 출결을 봅니다, 중대는. 그러니까 비교과가 들어간다고.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1 거부터 보자고. 자, 이제 우리 거 나왔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입시의 흐름이에요. 정리합니다. 우선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백업 시스템으로 관리해라. 그 다음에 수능 추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정시를 마지막에 깔고 앉아서 입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이원화시켜서 구분 짓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아셨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면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면접이 있다. 그러면 면접 10분 갖고 애를 판단할 수 있냐고요? 예, 질문 2개 하면 애 뽑을지 떨어뜨릴지 압니다. 연습시킬 때 딱 앉혀놓고 너 지원 동기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때부터 벌벌벌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남자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외운 게 생각이 안 나면 천장 한번 쳐다보고 땅바닥 한번 보고 한숨 크게 쉬어요. 여자애들은요. 조잘조잘 주둥이만 살아있었고 그렇게 말을 잘해. 이건 면접은 여자가 유리해? 남자가 유리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애들이 유리합니다. 면접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평소 때 논리적 구조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박은기 원장님한테 보내라 이거예요. 넘어가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1학년 거예요. 자, 보자고요. 수능 체제가 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통합 수능이죠. 그러면 이 시험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지금보다는 쉽겠죠. 왜? 미적과 그 다음에 탐구 2개에서 통사 통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한국사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한국사 몇 학년 때 배워요? 보통 1학년 때 배워요. 시험 몇 학년 때 봐요? 3학년 때 봐요. 그러면 3학년이 되면은 한국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사로 시험 보면 막 4등급 뜨고 5등급 뜨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농담합니다. 너는 외국인이구나. 뭐 그래요. 응? 그런데 이 시험이 2개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학년 때 배우고 툭 건너뛰어서 3학년 때 시험 보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1학년 때 한 거 2학년 때도 하고 있어야 되고 3학년 때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악한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선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문과는 과학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특히 물리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대놓고 얘기한 학교도 있어요. 3학년 때 과목은 개설하고 이걸 갖다 수업한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넘어갈게요. 자, 2번째 얘입니다. 얘가 문제가 되겠죠. 5등급인데 이게 5등급이 되면 2등급이 되면 등급이 올라간 걸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뀐 건 없습니다. 절대 바뀐 건 없습니다. 어머니들 착시 현상이 빠지면 안 돼요. 왜? 대학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저를 따라하세요. 흥분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대학은 등수로 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등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9명을 뽑아. 9명을 뽑는데 마지막 예비 번호가 45번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걸려서 점수는 부족했는데 운 좋게 앞에서 빠져나가면서 걸려드는 놈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고대가 작년에 정시에 학부대학을 다군에다 만들었는데 몇 프로가 돌았냐면 충원율이 2700%입니다. 27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뽑았더니 도망가고 뽑았더니 도망가고 뽑았더니 도망가고 이게 27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학부대학을 없애버렸습니다. 고대가. 왜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지. 고대가 저주받은 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고대 어떻게 돼? 삼보일배하면서 기어서라도 다녀요. 근데 애들은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27바퀴 돌았어요. 어마어마해요. 자, 문제는 뭐다? 얘가 왜 제가 등수를 간다고 얘기하냐면 대학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 끽해봐야 11,000명밖에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마지막 15개 홍대 라인까지가 5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하자고. 5만 명이야. 작년에 수능 응시자가 5만 2천 명이야. 그러면 딱 10%입니다.
결론 1등급 해야 홍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계산 안 해보셨죠? 간단하다 이겁니다. 간단하다. 입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숫자 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과목이 늘었어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면서 과목은 늘고 물투, 원투, 생투, 화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투가 없어지고 뭘로 됐어요? 다 두 과목씩 찢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학기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년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은 늘었다. 시수는 줄었다.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었으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줄은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줄은 대신에 과목이 늘었기 때문에 세특 기재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특 기재량이 늘어나면 어떤 학교가 유리해요? 잘 써주는 학교가 유리하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잘 써주는 학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역량이 좋아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기재 역량이 뛰어나서 채워줄 수도 있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제 1학년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올 2월 달에 그랬어요. 계약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왜? 제가 했던 게 빠져 있어요. 애가 여름방학 때 프로젝트를 해서 계약하고 나서 세워놓고 박수까지 쳐줬어요, 쌤이.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막 박수까지 쳐줬어요. 그런데 2월 달에 확인하니까 없어. 내 거에 없어. 세특에 써준다 그랬는데, 근데 뒤에 짝이 쿡쿡 찌르면서 그런 거야. 야, 니께 나한테 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못 붙인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는 않은데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기 수지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얘는 경영학과를 가. 그런데 행특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화학과 가는 애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컨트롤 12, 컨트롤 V 하면서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됐는데 안 고쳐줍니다, 학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변호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 쓰세요, 변호사. 그랬더니 고쳐줬어요. 그리고 걔는 정시로 갔습니다. 학종 안 썼습니다. 억울하죠? 자, 그러니까 뭐다? 학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 내 생기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선생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대학 잘 가요? 어느 고등학교 가야 돼요? 일반고 가야 돼요? 특목 가야 돼요? 자사 가야 돼요? 중3 엄마들 많이 궁금해요. 그러지 않아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봐.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학교가 세특 잘 적어줘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애 공부하는 걸 뒤에서 딱 1시간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견적 딱 나옵니다. 예. 애가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막 공부하고 했다가 오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한 10분은 쳐다보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엄마 왜? 이런 놈이 있어. 응? 집중도 떨어지고 뭐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세특을 써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의 뒷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넘어가면 중3 엄마들 얘기예요. 그리고 고1들은요. 이거 부지런히 챙겨야 됩니다. 이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된다?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출결과 종합처럼 간다. 서류에 이게 중요하죠. 이수 과목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이수 과목. 이수 과목은 위계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문과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과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과의 자연계열 공학계를 가면서 물리와 화학을 안 한다? 기초과학인데 문제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 물리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화학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거 어머니들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거 엄마 닮은 거예요. 웃자는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물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공부를 잘해도. 어디서 터져요? 재시문 문제는 물리를 기반으로 내요. 서울대, 고대, 연대의 재시문 문제는 물리를 기반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이과를 간다면은 물리를 일단 한 자락 깔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로 도망간다? 생명과 지구과학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생명과 지구과학이 인원이 제일 많아, 과학 중에. 그러면 인원이 많으니까 변별력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명과 지구가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를 사탐으로 갈아타요. 갈아타고 뭐라 그래? 사회는 될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콩떡인가? 뭘로 가요? 생윤으로 가, 생윤으로. 생윤이 제일 많아. 왜? 도덕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생년에 만점자 표점이 몇 점이냐면 77점입니다. 지구 만점자가 72점입니다. 그러면 5점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윤 골랐던 아이들은 막말로 얘기하면 피똥 싼 겁니다. 그러니까 생윤 보고 와서 애가 그랬어요. 선생님, 윤사 푸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선 지금부터 갈아탈 문제는 아니고 3학년은 급하면 갈아타야 되고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갈아타세요. 그런데 1학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과라면 물리와 화학에 대한 부분을 두려움을 거둬라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왜? 물리가 제일 쉬워요. 물리가 왜 쉬운지 아세요?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떨어뜨린다고. 또 이 얘기 듣고 다 물리만 할라. 그리고 또 나중에 저 원망할라. 네가 하라 그랬잖아. 이거 집에 가서 이 페이지는 딱 떼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응? 아이들 보라고. 이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28년부터. 여기 보면 경희대, 성대, 연대, 중대 있고 건대, 고대, 수학대, 시립대, 이화여대 있어요. 이화여대 우리 집 딸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딸이다. 딸. 이화여대 뭐가 있어요? 이화여대 면접이 있어. 면접. 응?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화여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대가 서류가 들어가요. 서류가. 여기에 보면 없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학원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되셨죠? 찍어도 어차피 안 봐. 날 찍으세요. 난 자주 못 와요.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자, 이게 우리 거네. 여기에 현재 1, 3, 6, 10 이게 인원이죠. 25명 잡을 때 3명, 9명, 17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월에 발표된 거고 요게 2월 정도에 발표된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자, 수행 평가를 할 때 비중이 어떻게 되니라는 게 나와요. 지필하고 수행하고 비중이. 그다음에 뭐냐라는 영역이 나와. 그다음에 성취 분할이 나와요. 성취 분할이 뭐예요? 중학교는 90, 80, 70 고정 분할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근데 고등학교는 난이도에 따라서 성취 분할이니까 예를 들면 88점이 1등급 컷이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취 분할이에요. 그건 어머니들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선생님들이 그 평가하는 사이트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목 이수 현황이 있어요. 과목 이수 현황. 제가 아까 과목 이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과목 이수는 문과보다 이과가 문제가 돼요. 문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는 왜 그러냐면 이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우선 저를 따라하세요. 고1이니까 따라하세요. 고1. 면. 자, 따라하세요. 고2. 선. 자, 고3. 점. 무슨 얘기예요?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부분을 픽스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예를 들면 약학으로 딱 찍었어. 그런데 애가 줄줄이 성적이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고3 때 약학을 쓸 수 있냔 말입니다. 없죠. 그러면 과를 뒤집어야 돼. 그럼 뭘로 뒤집어요? 약학한 아이들은 생명을 씁니다. 근데 생명이 또 점수가 높아. 그럼 이제 전화가 와. 선생님, 이게 높아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애들은 다 생명과학입니다. 우리 다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웃으시는 바람에 제가 까먹었어요. 뭔 얘기했어요? 생명. 착 붙지 마세요. 저 당황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약대 학교에 있던 아이의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화학하고 생명을 잡았어요, 아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화학하고 생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쓸 수 있어? 화생공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계학과가 어디 있어요? 신소재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에 뭐가 있어요? 재료공학과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보다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이드로 빠지면 약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위로 가면 메디컬 의대를 쓰는 겁니다. 한의대 다니는 아이들은 옆에다 침통 차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애가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이드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자, 화학하고 생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생명공학은 높으니 생명과학으로 내려가면 돼요. 화공이 높으니 화학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도 있어요.
화장품공학도.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환경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다 동떨어진 학과예요? 연계학과예요? 연계학과예요. 연계학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뭘 해야 되냐면 스펙트럼을 고일 때는 넓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넓게 잡아라. 이게 찍지 말고. 역사학과. 오늘도 역사학과 선택 과목 물어보는 엄마가 있어서 역사를 잡으셨나요? 옆에다가 철학을 끼십시오. 그랬더니 철학하면 굶어 죽잖아요. 역사하면 밥 먹고 사나요? 제가 그랬는데. 아, 너무 심했나? 자, 철학을 잡으면 옆에 뭘 낄 수 있어요? 한문을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이런 거 다 연계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뭐가 들어가? 심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 오면 4등급이 넘어가면 얘들은 연대를 써올 때 과를 정해가지고 옵니다. 무슨 과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철학과요? 틀렸어요. 자, 맞추면 저기 저 음료수 많이 남았더라고. 다 가져가. 무슨 과일까? 신학과 써옵니다. 신학과. 왜 그래요?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복수 전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시대는 2복수, 3복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연계학과를 고민해라. 연계학과. 컴퓨터공학 가면 그 다음이 뭐예요? 성적이 안 돼. 남자애들은 게임 좋아하니까 다 컴퓨터 한다 그래요. 컴퓨터공학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아는 게 게임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컴공 다음이 뭐예요?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 아래가 뭐예요? AI야. AI 밑에가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그럼 결론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하고 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가겠죠. 그럼 물리학과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다 연결돼요. 그러면 문과 하나만 얘기할게요. 문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써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높아요, 낮아요? 높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써. 그러니까 이전에 건대 간아이가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계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국에 SNS 통제에 대한 걸 보고서로 썼어요. 그래서 과를 중국어과로 돌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네. 예비번호 받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잘못됐나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고대가 나이 있습니다. 2.3이에요. 철학과 쓰게 했어요. 지금 장학금 받고 다녀요. 2.3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그런데 계적으로 붙었어요. 계열적 합보로. 학종으로 붙었다고. 그러니까 철학을 쓰러 가니까 엄마가 기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법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철학을 쓰러 갈 수 있어요? 상담을 잘못한다고 하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님, 철학은 로스쿨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그게 정말 로스쿨 갈 거예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기저에 깔고 움직이는 거예요. 문과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다면적 구조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잘 오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 그렇죠? 네. 궁금하면 500원.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고정하고 이게 성취분할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교과목.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노란 건 등급이 안 나와. ABC예요. 은미체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등급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진로 선택에 가면 ABC야. 그러니까 3학년에 가면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꼴랑 3개 남아. 문과는 사탐 2개 하니까 5개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끝까지 내신 관리하지만 이과는 3개밖에 안 남으니까 내신을 못 봐도 안 움직입니다. 안 떨어진다고. 죽으라고 해도 안 올라가요. 내신 올라가던가요? 잘 안 올라가요. 왜? 중학교는 점수 논리예요. 오늘 중3 엄마들 잘 오셨어. 따라하세요. 점수 논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점수만 올리면 돼. 얘 용돈 올려준다 그러면은 7점 맞다 100점 맞습니다. 휴대폰 바꿔주면은 전 과목 100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돼. 점수 올라갔다고 막 시험지 들고 뛰어왔어요. 어머 해서 막 용돈 줘, 피자 막 똥 쌀 때까지 싸줘 그랬는데 등급은 어때? 지난번하고 똑같아. 그럼 엄마는 뭐냐면 이 새끼 구라쳤다 그래요. 그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내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왜 공중 목욕탕에 가면 땡땡한 비누 있죠? 비놀리야. 아, 비놀리야 뭐래? 알뜰함. 아, 우리 동네 목욕탕 그거 써요. 제가 너무 전빨 날렸죠. 자, 다시 굉장히 고통스럽다 얘기죠. 무슨 얘기다?
전 과목이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을 맞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넘어가요. 이건 학기제로 가는 거 얘기했고,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 왜 색칠해놨을까? 이거는 상위권 엄마들은 좀 고민해서 봐야 돼요. 나중에 수능이 웬만큼 나오면은 서울대는 문과로 갈 때 문과는 뭘 요구한다? 제2외국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 쓰려고 하면은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그냥 봐라. 그럼 이거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선택해서 시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랍어 찍어서 8등급 맞고 서울대 가능에 있습니다. 자, 저 중국어도 안 하고 일본어도 안 하고 뭐 그거 다 등급 무너져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아랍어 해. 알라의 은총이 내릴지 몰라. 이 새끼 진짜 아랍어를 했네. 그랬어요. 이게 아랍어는 그림 따라서 쓰면 3등급 나옵니다. 가끔. 근데 얘 8등급 맞았어요. 8등급. 자, 아까 이거 다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얘예요. 자, 잘 보세요. 국어의 중요성을 얘기할 테니까. 자, 여기서 보면 2학년까지 독서와 문학이 필수고 화작과 언매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오면 과목을 다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 1, 2, 3 세 과목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런데 저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뭐만 뺐냐면 매체 하나 딱 빼냈어요. 매체는 지금 빼도 됩니다. 매체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은 뭐다? 5개를 깡그리 다 집어넣어서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깡그리 집어넣어서. 그럼 문제는 뭐다? 가장 어려워지는 과목은 뭐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어머니들 중학교 때까지 국어 때문에 문제 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난 국어가 너무 어려워. 이거 외국에서 온 애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애가 지문을 못 읽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나요? 국어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시험지 보신 적 있어요? 풀어보셨나요? 넘기면서 풀어보세요. 끝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다? 중학교는 끽해봐야 3-4페이지인데 이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죠. 시간 주면 다 풀 수 있어. 그게 시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 가끔 카이스트 아이들이 정시 때 원서를 쓰러 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딱 깨져서 오는 과목이 하나예요. 정해져 있어요. 걔들은. 무슨 과목일까요? 국어입니다. 국어. 이전에 3년 전에 온 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키가 1m 80이 넘는데 들어오는데 막 인물이 그렇게 좋아요. 나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사인 받을 뻔했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다 일 완벽한데 국어만 3 떴어요. 국어만 3. 이거 쓸데가 없어. 그래서 동국대 한의대, 그 다음에 충북대 수의대, 그 다음에 하나는 위쪽으로 썼어요. 위쪽으로. 그런데 충북대 수의대 예비 1번으로 끝났습니다. 예비 1번의 비애를 아시나요? 예비 1번? 근데 거기가 빵꾸가 나서 추가 모집이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다?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 수학은 상위권 대학을 결정하고, 국어는 최상위권을 결정한다. 국어는 이현.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국어가. 이제 모든 건 국어가 판가름할 겁니다. 국어가 권력인 시대가 왔어요, 이제.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선택의 여지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혹시 이제 여쭤봐야지. 중1 동생 있다 손 들어보세요. 중1 동생. 초육 손 들어보세요. 초육 있으세요? 자,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내년 3월 달에 만약에 대입 개편안이 정리가 되면 중1부터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내신이. 그 다음에 초육은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초육은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1부터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특목자사에 대한 고민은 하겠죠. 무엇 때문에? 내신이 급간이 완화되고 생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생기부는 특목자사가 훨씬 잘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4.2가 이화여대 가고 한양대 가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갔으니까. 자, 그러면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의 유불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면적으로 특목자사를 1번에 놓고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전쟁이 일어날까? 5학년 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볼게요. 이건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건데
전국의 교육감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무시는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결론 뭐다? 5단계 절대평가예요. 이거 내신 절대평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외대보고는 지금도 A등급 비율이 90%에서 92%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90점 넘는 애들이 10명에 9명인데 등급이 나오겠어요, 걔들? 우리 동아고 등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동아고는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어요? 논술 정시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나머지는요. 정시, 우리 동네 정시 준비 많이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 주둥이로만 해. 그리고 뭘로 해? 다 수시에서 끝납니다. 거의 끝나는 거 보면. 학종으로 많이 붙어요? 그럼 뭘로 붙어요? 교과로 붙어요. 왜 그래? 학종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원인일 수도 있겠죠. 구조화되지 못한 생기부 때문에. 그럼 면접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학생부 기재 제한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독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독서는 빠져 있다고 빠진 게 아니라 결론은 들어가 있어요. 세특에 들어가야 되고 행특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보고서, 논문 이런 거 못 쓰겠다고 논문이란 글자를 못 쓰겠는데 이미 보고서가 논문을 대체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빼냈을 뿐이지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격시험한데 그럼 뭐예요 이거? 절대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평가한다. 앞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건 아니야. 우리 중3하고 고1은 아니에요. 초유가 아까 계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게 엄마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나요? 네. 네. 이거 보고 충격받았죠? 그렇죠? 어저께 고1, 2 엄마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고1, 2 엄마들한테 등급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3학년 엄마들은요, 설명회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3학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엄마들은요, 설명할 때 정말 재밌습니다. 초등본반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에 딱 3개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나요? 3개밖에 없어. 뭔 얘기가 막 이미 다 서울대 가 있어, 그냥. 방구만 끼워도 영재야, 걔들은. 자, 보자고요. 2.3이 국민대예요. 2.3에서 2.5가 현재. 그러면 2.3 정도면은 국민대를 쓰고 학종으로 올리면은 건대 쓰고 거기서 끝나는 구간이에요. 시립대에서 붙기가 어렵다고요. 시립대가 2.0 정도 되니까. 근데 고1 걸로 보면 이게 몇이다? 1.4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2등급일 때, 2개가 2등급일 때 계산해 봤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2등급이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3도 있고 4도 있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이게 1.16이네? 1.16이면 이 사이예요. 그 다음에 이게 2개면 1.33이네? 이 사이예요. 그렇죠? 여기 1.16이니까 여기,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집어던지고 뭐 해라? 내신 관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1학년 때. 언제까지? 2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써도 되나요? 자, 여기 이렇게 하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여기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왜? 이때가 되면 우리 애가 내신이 강한지 수능이 강한지 구조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뭘 결정해라? 2학년 1학기 때는 아직은 아니니까 뭘 결정해라? 따라하세요. 전형을 결정해라 이거예요. 교과 쓸지 학종 쓸지 아니면 논술하고 정시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나쁘면 답답할 수 있지만 수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 작년에 내신 2.4등급 맞는 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능이 98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교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이게 서울대 이게 메디컬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는 교과가 의미가 없어요. 얘 학종요?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그러면 얘는 수시 때 안 쓰나요? 씁니다. 얘가 이런 때 논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떨어지면 마지막에 뭘로 가면 돼? 정시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그러니까 정시는 누가 하는 거다? 정시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애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좀 더 써도 되나요? 네. 집에서 오빠들이 기다리세요? 아니,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애틋할 때는 지난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집에서. 이거 보세요. 이게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든 데이터예요. 근데 그대로 올려봤어요 한번.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이게 계산의 오류도 있어요. 함수식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3을 끊어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광운대, 명지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인하대, 항공대, 아주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걸립니다. 에리카가 어디 있어요?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한양대 아닙니다. 이원화 캠퍼스가 아니에요. 분캠이에요. 분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이드로 딱 벌려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싸매고 집중해야 돼요. 자, 여름방학 이제 곧 있으면 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을 공부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 것은 노멀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타자는 시간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시간 관리의 효율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스마트폰 관리를 말합니다. 여자아이들 스마트폰 열어보면 인스타, 유튜브입니다. 전부 다. 남학생들은요, 전부 다 뭘까요?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입니다. 그죠? 여자친구 있으면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가 관리가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관리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다 나는데, 정말 중요해요. 왜? 고3 아이들 4등급이 넘어간 아이들은 스마트폰 저는 다 열어서 봐요. 상담한 아이들 전부 다 열어서 옵니다. 7시간 넘어가요. 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애들은 가서 유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울산시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건데 참 문제긴 하죠. 뭘로 대학 들어갔나 보세요. 이게 울산 지역이에요. 그러면 울산 지역이면 우리 동네하고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 뭘로 갔어요? 다 교과로 갔어요. 학종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교과가 많아. 그런데 얘는 좀 이상하죠. 외대는 좀 이상하죠. 외대는 왜 그래? 외대는 왜 그래요? 외고 애들 때문에 그래요. 외고 애들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외고 애들 막강하잖아요. 막강해요. 자,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올게요. 인창중학교 손 드세요. 인창중학교. 자, 볼게요, 이제. 여기 보니까 3학년 1학기 작년 겁니다. 작년 걸 보니까 국어를 보니까 39.6%고 37.9%예요. 나머지 전부 다 보니까 30%에서 40%에 육박하고 있네. 그러면 A등급이 90점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하, 얘들은 90점 맞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들 4등급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그럼 지금 34%가 넘어가니까 3등급에 걸려 있겠네. 지금 현재 고1에서 올 A를 맞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간다면 2가 넘어갈 상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2 아니면 3에 걸려 있을 아이들이 상당히 될 거란 얘기예요. 예측이 되시나요? 그런 문제는 뭐다? 우리 지역은 중학교가 시험이 쉽다, 어렵다? 쉽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만 어렵다. 이게 문제죠? 자, 여기 보니까 수학을 보자고요. 아이들 얼마나 수학을 싫어합니까? 펩시맨이 띵 부딪히고 뭐라 했다 그래요. 수학 그랬다지. 펩시맨이 또 누군지 모르지. 여기 25.9%는 수포자입니다. 이거 수포자예요. 60점 미만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인창중학교의 모습이고 학교를 폄하하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나 성적이 나오더라도 이 중에 퍼센테이지별로 따져보면 24%, 34% 넘어가면 이건 3회 가니까 지금 작년 난이도와 올해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친다라면 어떤 등급을 맞을지에 대한 구조를 예측하라는 얘기예요. 제기는. 나중에 뒷목 잡지 말고. 자, 토평중학교 손 드세요. 있으신가요? 자, 토평을 보니까 얘들도 비슷해. 근데 얘들은 과학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27%가 과학을 어려워해요. 자, 영어는 어디든 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좀 적습니다. 잉글리시가 징글리시인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국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 2학기 때 국어가 뚝 떨어지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봤으니까 고등학교로 오자고요. 어머니들 이거 뜯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자, 이게 고등학교 이제 지역 현황이에요. 이게 올해 인원이에요. 올해 인원. 인원이 많은 게 적어요? 적은 게 적어요? 많은 게 좋지. 왜 100분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은 데를 보니까 어디예요? 외고에 어차피 조금 뽑으니까 그렇다 치고 3학고는 원래 좀 적게 뽑으니까 그렇다 치고 많이 뽑은 데가 동하고 엄청 뽑아요. 가고는 쉽지만 가면 가랭이 찢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를 보내고 싶은데 내신 따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데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애는 분위기에 휩싸여.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라고요.
엄마가 결정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 내 애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적성 검사한 거 이런 거 좀 잘 뜯어보라고요. 학교에서 검사한 거 있으니까. 내 애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학교를 드라이브 걸어서 밀어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풀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어저께 전화 받은 게 뭐냐면 북일고 간 아이가 전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저는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장문의 카톡으로 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고마웠나 봐. 치킨을 쏴준 거 있죠. 완전 좋아요. 아, 이렇게 즐겁게 해줬으니까 갈 때 치킨 한 마리. 자, 넘어가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을 했겠어요.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자, 보자고. 근데 이 인원은 중요한데 왜냐면 1등급의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이렇게 표 한 장이 보니까 편하죠? 저 이거 줄별로 정리하려면 죽습니다. 자, 이게 재수 비율하고 진학률인데, 자, 뜯어보자고요. 요게 4년제 대학교예요. 인서울 아닙니다. 전국의 대학교예요. 알림이 사이트를 재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전문대학 진학률하고 요 꺾은 선 그래프는 이게 재수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수 비율이 47%입니다. 아, 그러면 N수생 포함하면 여기 60%에서 70% 갈 겁니다, 아마. 동아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얘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학을 가거나 재수하거나. 그러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재수한다는 얘기야. 왜? 전문대가 없잖아. 동아고 가려고, 전문대 가려고 동아고 간 건 아니죠. 그죠? 전문대 가려고 동두천에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네, 여기에. 얘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숫자만 보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니까 진학률이 어때요? 50%, 40%대죠. 그럼 무슨 얘기다? 4등급 초반에 걸려 있으면 우리 동네에서는 4년제 대학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2 기준까지 4등급 되면, 그러면 4등급 되면 수도권 외곽으로 빼면 신한대, 동양대 이런 대학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중부대 이런 대학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갈지가 나와요. 여기는요. 여기는 진학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얘들은 다 학종으로 밀어붙이는 구간이니까. 근데 얘들은 52%가 나와 있다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정시 중심형 학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리여고도 낮지가 않아. 여기도 생기부를 잘 적어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학교를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 거 좀 이따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자애들이 정말 독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희 집사람은 똑같아요. 여자는 독하다. 자, 볼까요? 이게 국어 1학기 거 분석한 거예요. 작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겠죠. 왜? 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참고를 해보자고. 여기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표준 편차라는 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시간이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표준 편차는 크면 클수록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거리가 머니까 모일수록 뭐예요? 성적이 균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목자사 가면 한 자리 숫자예요. 표준 편차가. 외대보고가 4, 5, 6, 7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어때요? 아주 인간적이에요. 근데 동아고는 9야. 그러니까 얘들은 평균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국어가 56%가 90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등급이 나오겠냐고. 90점 맞고 4, 5가 나와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싫어하겠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뒤를 봐. 없어, 여기가. 없어요. 다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27%가 외국인입니다. 이게 국어인데. 자, 문제는 뭐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 퍼센트가 40%에 육박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다 15%, 19%, 20%가 넘어가는 데가 얘 말고는 없어요. 여기도 7.9%예요. 스테프도 국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럼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유심히 뜯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동아고를 가고 싶다, 수택을 가고 싶다. 그러면 국어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 국어만 놓고 뭐 쿨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올 A의 함정에 제발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3어머니들은 오늘 문 열고 나가시는 순간 우리의 중간고사 기말고 성적을 머리에서 지워라! 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약한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놓고 새 판을 짜라 이거예요. 새 판을 짜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갈 건지를 새 판을 짜라 이거예요. 자, 이제 국어 봤으니까 어때요? 구리하고 잔인하죠. 1.2예요. 1.2.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잖아요. 자, 수학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막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수학을 못하는 동네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이 잘하는 아이들은 여기 다 있죠. 여기 70%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뭘로 간다? 정시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정시까지. 그리고 논술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9야. 수태권은요. 그죠? 여기 39%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369도 시험이 어렵잖아요. 2.5%입니다. 여기 11%고요. 9%입니다. 도농고. 그리고 7.4. 그리고 여기 40%만.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수포자가. 60점 미만이니까. 이게 지금 숫자로 놓고 웃을 일이 아니라 만약에 당사자가 부딪히는 현실이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머니들 주변에 누가 우리 동네에서 1등급하고 2등급 하는지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애가 얘기 안 하고 애가 침묵을 지켜도 엄마가 떠들고 다녀. 그리고 친구들이 떠들고 다녀. 그런데 8등급, 9등급은 누군지 몰라. 애도 조용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베일에 쌓인 애예요. 근데 분명히 8, 9는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끝날 때까지. 제가 8등급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9등급은 지금까지 못 만나봤어요. 자, 보세요. 수학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우리 동네조차도. 그러니까 준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영어는 괜찮죠. 근데 369는 영어 어렵네. 많이 어렵네. 동화도 영어가 어렵네. 그렇죠? 낮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다? 수학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애들이. 수학에 집중했다. 그러면 영어가 쉬울 것 같지만 영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과목처럼 보이나요? 저 영어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뭐, 체육?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등급표를 제가 중간고사 걸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수학을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1등급 80점이고요. 3등급 43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발가락으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보면 4등급 18점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으로 가면서 점수 급간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적어도 어떠다? 90점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90점이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입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중3하고 고1은 같이 가니까 고등학교 선택과 대입과 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는 강화된다. 아까 정리해드렸고. 자, 정량이 뭐예요? 등급으로 숫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떠다? 정성평가가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수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서 면접이 추가된다 그랬죠? 지금도 면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역량평가 면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13개의 카테고리를 이미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 4개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재시문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내 있어요. 왜? 창의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서울대. 그놈의 서울대. 그죠? 자, 우리는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여기 학생부도 여기 얘기해놨어요. 제가 원장님께 경희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과목 선택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올려드리라 그럴게요. 그거를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입시는 이거예요. 입시는 아이들은 원투도 하고 싶어 해요. 내신 등급 잘 나오는 거, 공부하기 쉬운 거, 양이 적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입시는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have to do. want to do의 주체는 대학이야, 대학.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have to do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잘못해 놓으면 성적이 좋아도 위계가 깨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1.24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1.24 얘 어디 갔냐면 조선대 치대 갔습니다. 그리고 생기부가 거지 같아갖고 서울대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희대를 엄마가 쓴다 그랬어요. 경희대 치대를.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얘는 전기전자를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쓰면 떨어져요, 어머님. 점수가 밀립니다. 엄마가 끝까지 우겼어요. 1.24인데요? 추합으로 걸려요, 선생님. 그래서 내기하죠. 난 내기는 못합니다. 낼 것도 없고. 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떨어졌어요. 조선대 하나 붙었어요. 조선대 하나. 그게 무슨 얘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살펴보세요. 학원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했죠? 네.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언제 공부 시작한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고1 엄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겨울방학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식어 있어요. 그때는 하려고 그래. 지금은요? 지금도 하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애들이 공부 시작했다? 중3 때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괜찮다.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라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수생, 삼수생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정말 절박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생활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죠. 고1은 늦었나요? 안 늦었어요. 고1 때 내신이 나빠도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2 때는 내신이 내려가요. 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뭐 때문에 내려가냐면 탐구 때문에 내려가요. 무엇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묶어놨는데 탐구로 다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등급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면 2학년 때 내신이 보완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학년 과목은 내신 준비하는 게 뭐에 연결된다? 수능에 연결된다. 그러니까 절대 낙담하지 말고 지금부터 허리끈 바짝 꿰매고 다시 도전해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중3 어머니들은 고등학교 모습도 봤고 앞으로 바뀌는 입시에 대한 모습도 봤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죠? 학교 선택할 때 밀어붙이지 마세요. 누굴 봐라? 이거예요. 내 아이의 모습을 봐라 이겁니다. 내 아이의 모습. 내 애가 뭘 좋아하는지, 적성, 뭘 잘하는지, 적성과 흥미를 봐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게 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동아리 선택도 할 수 있고 과도 선택할 수 있고 계열도 결정할 수 있고 선택 과목도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아이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힘드시죠? 아니 난 힘들어요. 힘들어. 아침에 떠들고 왔더니 힘들어요. 자,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대화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자기와 대화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중3 아이들, 고1 아이들은 자기와 대화할 때가 됐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애기처럼 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엄마들이 어떻게 된다? 어머니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감정. 상담하다 보면 애한테 물어보는데 엄마가 답해. 애한테 물어보는데 엄마가 답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너 뭐 먹을래? 엄마가 알아서 시켜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라.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엄마는 크게 감정의 쓰레기통. 누구한테 비워요 우리는? 아빠한테 비우면 돼요. 아빠는요 빨리 죽을지도 몰라.
완전 좋아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과 선택에서 내신 관리하고 수능에서 입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값들을 다시 전면 검토해서 재구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대가 떠낼 거예요. 의대가 떠낼 거. 참고로 보세요. 얘는 연구형이 높고요. 언어성이 얘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낮으면 언어 이해가 낮으면 외우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장은 잘 봐요. 수리성이 높죠? 수리성이 높은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잘 따져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니? 내가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엄마를 막 상처 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기뻐하십시오. 왜? 걔들은 왜 기뻐하냐면 걔들은 감정 표현을 여과 없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애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리력이 높은 애들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 새끼 지 밖에 몰라. 그런데 논리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왜 엄마한테 상처를 주냐면 논리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논리적인 언어. 논리적 언어는 뭐예요? 감성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막 드라마 보고 있다고 막 애가 막 울고, 어머, 슬퍼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왜 울고 지랄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감정이 개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드라이한 아이들. 그죠?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그죠? 넘어갈게요. 이거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봐도 아이의 모습들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얘 뛰어나잖아요. 상위 3% 학생이에요. 상위 3% 학생. 여기 있잖아요. 메디컬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할 건지 이걸 딱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리 어떻게 하자? 진로 설계하자. 자기의 이해, 우리의 이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3은 잘 선택해라. 잘 선택해라. 아이가 꼭 들어오신 말씀은 내신이 20%대 있다. 20%대. 백분위가 20%대 있으면 특목 자산 한번 고민해봐라. 고민해봐라. 이게 무슨 라인이에요? 올레이 라인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아요? 왜 39%, 40%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올레인데 20%대. 왜? 3 안쪽, 2 후, 2 중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고등학교 가도 견딜 수 있는 멘탈리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가. 뭔 얘기 있어요? 이런 애들 있죠, 여자애들. 문장 한 개만 틀어도 엄마 걔 망했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엄마 지금 못 봤어요. 실수했었는데 뭐 걔가 망했대. 자, 그렇게 해서 고교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 따고 수능으로 최저 걸어서 끝내기 전략 쓰겠다. 그러면 일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대입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내 드렸던 말씀이고, 자, 이연국어는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학원이라 그 마지막에 한번 넣어봤어요. 약술론술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한번 이거 도와드리고 가야지. 이런 충실한. 그죠? 아니, 원장님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아까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앉아서 공부를 엄청 하더라고. 원장이 엄청 갈구나 봐요. 선생님들 엄청 갈구나 봐, 공부시키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학원은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공부한 것은 못 견뎌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면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 제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아이들 미래에 밝은 희망의 빛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설명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